이 차트들은 엔비디아의 레버리지와 곧버스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본주가 작년 8월 대비 6.5% 상승을 했지만 레버리지는 약 13% 하락하고 곧버스는 약 36% 하락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레버리지도 길게 들고 가면 본주가 수익이 나도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고요. 곧버스는 더 심각하죠. 엔비디아가 상승했기 때문에 곧버스가 박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곧버스가 레버리지보다 빠르게 우하향하도록 설계가 된 상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설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하이닉스 레버리지와 곧버스가 어떻게 2배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개념으로 AUM을 쓰는데요. 레버리지 ETF의 AUM을 10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품이 기초자산 2배의 수익률을 주려면 실제로는 200억에 해당하는 자산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과 현물 매수를 통해서 200억의 포지션을 잡아 놓습니다. 그래야 200억에 해당하는 가치가 10% 상승할 때 20억 수익이 나는 거고, 100억짜리 AUM에 20억이 더해지니까 20% 수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곧버스는 기초자산의 마이너스 2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 200억을 노출시키는데요. 즉 마이너스 200억이죠. 기초자산이 10% 상승하면 마이너스 220억 포지션이 되고, 공매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할 금액이 20억이 늘어나서 20억만큼 지금 손실이 나는 겁니다. 하루 수익률만 보면 레버리지나 곧버스가 방향만 반대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장을 마감한 이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버리지와 곧버스는 각각 AUM의 2배, 마이너스 2배만큼의 기초자산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이닉스가 10% 상승 마감한 이야기로 다시 가보죠. 둘 다 100억으로 시작했지만 20%의 수익과 손실로 레버리지의 AUM은 120억, 곧버스의 AUM은 80억이 되었습니다. 레버리지에 노출된 자산은 현재 220억, 곧버스 노출 자산은 마이너스 220억입니다. 이제 ETF 운용사는 이 노출 자산을 AUM의 2배와 마이너스 2배로 맞춰야 하는데, 레버리지 AUM 120억의 2배인 240억을 만들기 위해서 20억을 추가 매수하고요. 곧버스 AUM 80억의 마이너스 2배인 마이너스 160억을 만들기 위해서 60억을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기초자산 10%의 변화로 인한 리밸런싱의 규모가 곧버스는 레버리지 3배라는 것을 이 예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리밸런싱 물량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죠. 2배 레버리지는 K에 2를 넣습니다. 그러면 20억이 나오게 되고, 곧버스는 K에 마이너스 2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60억이 나옵니다. K에 2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곧버스가 리밸런싱 금액이 3배로 필요하다는 것을 앞선 예시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둘 다 기초자산이 상승하면 리밸런싱으로 매수를 하고, 하락하면 리밸런싱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즉 올라갈 때 주식을 사고 내려가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매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레버리지와 곧버스의 비효율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어떤 펀드에 맡겼는데 펀드가 매일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돈을 잃을 확률이 크겠죠. 가격이 내려갈 때 주식을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지 수익을 날 확률이 큰데 그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곧버스는 리밸런싱 비율이 레버리지의 3배이기 때문에 더 비효율적인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3배 비효율적인 매매가 3배 손실에 기여를 하는 거죠. 예시를 하나 볼게요. 본주 가격이 이틀간 이렇게 상승했다가 제자리로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25% 수익 이후에 20% 하락이죠. 레버리지는 50% 수익 이후에 40% 손실이고, 곧버스는 50% 손실 이후에 40% 상승입니다. 본주는 100이라는 가격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10%, 곧버스는 마이너스 30% 손실입니다.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매매가 발생하고 여기서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이 생깁니다. 특정 기간 동안 ETF의 수익률을 근사적으로 나타낸 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 수익률은 방향에 의한 영향과 변동성 손실에 의한 영향이 섞여 있습니다. K에 2랑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익스포넨셜 함수에 들어가는 값이 3배의 차이가 나죠. 여기 들어가는 값이 3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수익률의 3배 차이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X가 작을 때는 이런 식이 근사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대략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3배 차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주가 크게 이동해서 R값이 커진다면 이 3배랑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레버리지의 수익률과 곧버스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9.74%와 마이너스 26.47%가 나오는데 대략 2.8배 정도 차이이고, 이거는 근사식이라 생긴 오차입니다. 실제로는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로 3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코퍼스 ETF는 본주 상승이 나올 때 레버리지 ETF보다 3배로 많은 비율로 추격 매수를 하고 본주 하락이 나올 때는 3배 많은 비율로 매도를 치는 것을 반복합니다.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 자산 변화의 방향과 동일한 쪽으로 리밸런싱이 일어나지만 코퍼스는 자산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큰 폭으로 무리하게 리밸런싱을 하면서 비효율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굳이 코퍼스를 하셔야겠다면 당일에 단타를 치거나 며칠 안에는 정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